안녕하세요. 저는 30살, 개인 사업하고 있는 여자예요. 말로만 듣던 신혼여행 때 이혼하는 사람이 바로 제 이야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친구들은 더 늦기 전에 발을 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딱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네요. 저보다 3살 많은 신랑, 아니 그 인간과는 3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랑 어릴 때 떠났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다고 해요. 물려받을 재산도 별로 없었던 터라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를 책임져야 한다고 늘 다짐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악착같이 공부만 해서 언제나 우등생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던 신랑은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닌데다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자격지심이 컸었죠. 그나마 공부라도 잘해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덜 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한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신랑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도유망한 건설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입사 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얼마 안 돼서 성실한 태도와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부서 내에서 입지가 탄탄했죠. 그리고 딱 3년 전 아빠의 지인분 소개로 저와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다니는 회사의 임원이었던 그분은 저도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삼촌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라 저도 아빠도 사람 하나는 괜찮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더 괜찮더라고요. 훈훈한 외모에 겸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흘러나오는 당당함까지, 거기다 머리 좋고 능력 있는 건 출신 대학교나 현재 부서에서 맡은 역할만 봐도 알 수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신랑한테 빠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흠 아닌 흠이라면 뭐랄까 지나치게 집안에 대한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자기 집안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뭐 그런 강박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오빠들과 아무 걱정 없이 자라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저희 아빠는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세요.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기업가들과 안면은 기본으로 있으시고 더러 친하게 지내는 그룹 오너들도 꽤 있어요. 신랑은 그런 저희 아빠의 인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거라며 치켜 세워줬고요. 하지만 단지 우리 아빠의 인맥을 보고 저랑 사귄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디 가서 꿀리는 거 딱히 없는 여자라고 자신하며 살았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얼굴 몸매 집안, 그리고 학벌까지 어디 하나 빠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1등까지는 몰라도 최소 2등 신부감은 된다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커플은 사귀는 동안 선남선녀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꽁냥꽁냥 잘 사귀었고, 결혼할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하게 되었죠. 시가 쪽 사정을 잘 아는 저와 친정부모님은 2억짜리 전셋집을 저희가 마련할 테니 혼수를 해달라 부탁했고, 신랑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최대한 아껴서 살림살이 채웠습니다. 이미 알건다 알고 결혼하는 거라 금전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지는 않았죠. 문제는 상견례 때부터 묘하게 제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혼여행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국도 끝났으니 저희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엄청 불쌍한 표정을 하시며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한평생 비행기라고는 타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비행기를 못 타보고 살아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빠는 저를 바라보시며 너희들 신혼여행 다녀오면 기회 봐서 안 싸돈 모시고 어디 가까운 동남아라도 다녀와야겠구나. 꼭 잊지 말 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 기분 좋게 올 연말쯤에 해외여행 같이 가도록 준비해보겠다고 대답을 하며 분위기가 훈훈하게 좋았는데 뜬금없이 신랑이 중간에 나서는 겁니다. 나 아는 선배는 신혼여행 갈 때 부모님 모시고 갔다고 하던데, 거기다 선배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신부 쪽에서 같이 가자고 그랬다나 봐. 근데 어색하고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 특히 선배 부모님이랑 형수랑 얼마나 친해졌는지 요즘은 자기가 소외된 것 같다고 앓는 소리까지 하던데? 라고 말이죠.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신랑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냐며 웃고 넘어갔죠. 하지만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자기 엄마가 안쓰럽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그런 사고를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했던 농담 같은 말이 실제로는 100% 진심이라는 걸 알았을 땐 너무 늦어버렸더군요. 사실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신랑이 진지하게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구구절절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어머님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1시간을 넘게 제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전부 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신랑 될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님 덕분이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먼저 해외여행을 가느냐?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뭐 그거였네요. 저는 최대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제 기억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네요. 오빠 마음 충분히 알겠어. 나도 어머님이 오빠를 위해 큰 희생을 하시며 살아온 거 인정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일도 없었을 거잖아?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위하는 오빠의 마음도 존중하고 요즘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내 신랑 될 사람이 효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근데 신혼여행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거든? 오빠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좋다 이거야. 거기다 어머님을 생각하는 오빠 마음도 좋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어디 있어? 오빠의 반쪽인 나는 오빠 이야기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잖아. 나도 여자고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어. 솔직하게 말할게 시어머니랑 신혼여행을 같이 가는 걸 좋아할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설령 있다고 해도 난 아니야. 제 딴에는 충분히 좋게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고 신랑 역시 더 이상 군소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뜻을 알아듣고 받아들인 줄로만 알았죠. 예정대로 저희는 괌으로 5박 6일 동안의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동안 해외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그때 처음 알았네요.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거기다 아직까지는 한산한 공항을 예상했던 저는 의외의 많은 인파에 깜짝 놀랐네요. 보통은 여행사를 통해 가이드 끼고 다른 신혼부부들과 단체로 가는데 전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가끔씩 해외여행을 다니던 경험이 많거든요. 신랑 역시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해서 그냥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사는 비행기표와 숙소만 싸게 구할 때 이용하고 나머진 저희가 다 알아서 하기로 한 거죠. 해외여행이라는 게 처음이야 어디서 타야 하는지 대기실은 어디인지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긴장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괌에 도착했고 전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들이랑 몇 번 온 곳이긴 해도 신랑과 단둘이 여기서 지낼 생각을 하니 두근두근 설레더라고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잠시 어디 좀 다녀오겠다던 신랑과 함께 돌아온 낯익은 얼굴을 보자마자 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네요.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이 정말 현실인가? 아니면 꿈을 꾸는 건가 싶어 한참 동안 어리버리해서 인사할 정신도 없이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신랑은 자기도 찔리는지 괜히 더 밝은 척 웃음을 지으며 어머님을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더군요. 빨리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니 실실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너무 걸려서 말이야. 어떻게 엄마도 아직 안 해본 해외여행을 내가 먼저 하겠어. 그래서 여행사에 따로 연락해서 공항까지만 모시고 와달라고 했지. 조금 놀랐지? 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건가? 내가 그토록 친절하게 이해를 구하며 거절한 건 까맣게 잊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랑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는데 다시 입을 열 때요. 자기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 숙소는 따로 잡아놨거든. 그러니까 잠은 따로 잔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불편할 일 크게 없을 거야. 그리고 이참에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도 좀 돈독해지면 서로가 좋은 거잖아 안 그래? 그제서야 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니라 제게 닥친 끔찍한 현실이라는데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대로 전 숙소를 나와버렸습니다. 전화기는 전화로 불이 났지만 아예 안 받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카페에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신혼 첫날 밤도 아직 안 보냈는데, 그리고 바닷가에 발도 한 번 담그지도 못하고 갑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여행이라니요.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박차고 가버리기엔 신랑과 함께 보냈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제 발목을 잡았고, 아까 그냥 인사도 없이 와버린 제 행동이 좀 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얼마나 뻘쭘하고 민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전 곧바로 신랑에게 전화를 했고 일단 숙소로 다시 들어갔죠. 그렇다고 이 사태를 벌인 신랑을 이해하거나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저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돌아가자마자 전 시어머니께 인사와 사과를 드렸어요. 어머님 아까는 너무 놀래서 인사도 못 드리고 나가버렸네요. 일단은 죄송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라서요. 그랬더니 저를 흘겨보시는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너는 내가 여기 온 게 그렇게나 못마땅하니? 아니 돈 좀 있다고 벌써 시험이 알기를 졸로 본다 이거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해도 평생 그럴 것 같아? 우리 아들 이제 승승장구 할 일만 남았어. 앞길이 창창하다고. 너도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잖아. 근데 감히 시어머니를 보고 팩 가버려? 앞으로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벌써 훤히 보이는구나. 내 더러워서 너희랑 같이 안 다닐 테니 걱정 붙들어 매거라. 어차피 비행기는 타봤고 거기다 며느리가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조용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지 않겠니? 하고 크게 화를 내시며 나가버리셨고 신랑은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곧장 어머님을 따라 나갔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돌아온 오빠는 제게 적반하장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제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몰래 시어머니를 신혼여행 장소에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오로지 시어머니를 보고도 그냥 나가버린 게 자기와 자기 집안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난리를 치는데 전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네요. 차라리 벽하고 대화하는 게 낫지 이건지 하고 싶은 말만 맹무새처럼 반복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보고 그냥 나가버린 거? 그래 그건 내가 잘한 거 없다 치자. 근데 내가 저번에 얼마나 많이 말했니? 난 시어머니랑 신혼여행 오는 거 싫다고 거기다 싫은 이유도 다 말해줬잖아. 그땐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차피 나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부터 몰래 어머님 데리고 올 계획을 짠 거야? 진짜 대단한 효자 났다 효자 났어. 와이프 몰래 자기 엄마 신혼여행에 데리고 올 생각하는 오빠나 그런다고 낼름 따라오는 어머님이나 다 똑같아. 그렇게 효도가 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같이 살면서 효도하면 되잖아. 왜 죄 없는 날 끌어들여 이런 꼴을 당하게 해? 라고 미친년처럼 소리를 쳐댔죠.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는 줄 아세요? 부모 생각하는 것도 죄냐입니다. 그리고 자기야말로 얼마나 많이 설명했냐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남편이 죄책감을 가지면 같이 덜어주는 게 예의 아니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으로 저보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네요. 이기적이라는 말에 빡쳐서 신랑 얼굴에 바로 마시던 물 뿌려버렸습니다. 저번에 내가 뭐라고 했냐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어머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자고 한 거 못 들었냐 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서 여길 끼얹고 모시고 오다니 참 대단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니네 엄마랑 푹 쉬다 오라고 말하곤 전 그 자리를 나와 대충 짐 챙겨 나와버렸고 그날 돌아오는 티켓을 못 구해 호텔에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샌 뒤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신랑은 자기도 꼴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전화 한 통 안 왔고요. 딸랑 문자만 한 통 왔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끝이라더군요. 웃기지도 않죠. 잘못을 누가 했는데 감히 자기가 먼저 끝이네 뭐네 협박질을 하다니요. 저는 귀국하자마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빠와 엄마는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동시에 노발대발하시며 무슨 그런 정신 나간 모자가 있냐며 당장 헤어지라고 하셔서 안 그래도 그럴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없는 신혼여행을 끝까지 다 채우고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는 미리 싸놓은 신랑 짐들을 보여주며 가지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는 듯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호소를 하는데 진짜 한 대 칠 뻔했네요. 지금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자기가 억울하다니요. 그제서야 오빠는 자기 혼자의 판단만으로 일 저지른 건 미안하다면서도 저도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사람 무한하게 그냥 나가버린 거, 그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못했으니 다시 좋게 좋게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저를 설득을 하려더군요. 어이없는 헛소리에 전 입을 열 수밖에 없었네요.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렇게 좋게 끝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잡고 물어봐라. 신혼여행에 와이프 몰래 시어머니 데리고 온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냐고 말이야. 오빠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그건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가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야. 세상에 자기 엄마보다 해외여행 먼저 가는 게 미안해서 신혼여행에 모시고 가자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확실하게 싫다고 의사표현을 한 와이프를 개무시하고 몰래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다. 그걸 나보고 참고 오빠랑 계속 살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 난 절대 그렇게 못하겠는걸? 그냥 좋게 꺼져라.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면 진짜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만천하에 다 공개해버릴 거야. 한참을 말없이 절 바라보던 오빠는 짐도 놔둔 채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 전 3일 안에 안 가져가면 다 버린다고 문자를 남겼어요. 도대체 지가 뭘 잘했다고 도리어 성질을 내는 건지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들도 신혼여행 첫날에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할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래요? 신랑이 안 챙겨간 짐들은 싹 다 버려버리고 신혼집은 다른데 전세 내놨습니다. 그 집에서는 단 하루도 살기 싫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벌어진 일들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니 아직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한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신랑이 퇴사를 했다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겐 저희가 헤어진 자세한 이유는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했죠. 물론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어서 그냥 저냥 넘어가긴 했는데 아빠가 신랑을 소개해준 삼촌에게 다 말을 했나 봐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스스로 사표를 쓰라고 한 모양이에요. 뭐 학벌 좋고 머리도 좋으니 다른데 취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진짜 마음 같아선 소문단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시키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네요. 막말로 철강 쪽 업계가 워낙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소문 잘못 나면 순식간에 퍼지는 건 일도 아니라는데 결국 못했네요. 여기 사연들 보면 시원시원하게 잘도 지르시던데 전 독하지가 못한가 봐요. 하지만 신혼여행 사건으로 무조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 결정에는 전혀 후회 없습니다. 글을 쓸 때는 답답하고 처량한 기분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막상 전부 적고 나니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드네요. 친구들 말대로 지옥행 기차에서 마지막에 겨우 뛰어내린 셈치고 제 인생 살아야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안전사고 조심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